그 엑스레이나 CT 기계가 얼굴 주변을 징 하고 돌아갈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글쎄요. 저는 보통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하거든요. 하하, 그쵸.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싼 기계들은 도대체 누가 다 만들고 관리하는 걸까 하고요. 아,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신 거군요. 네, 무심코 지나쳤던 그 차가운 금속 기계 하나가 지금 전 세계 10만 개 치과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대한 신경망이라면 믿어지시나요? 10만 개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바텍 기업 분석 및 글로벌 치과용 영상 장비 2026년 심층 전망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분석은 진짜 흥미진진할 겁니다. 단순히 기계를 잘 깎고 조립하는 한국의 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2026년 현재 전 세계 디지털 치과 산업의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기업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방대한 보고서가 제시하는 슬라이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주 쉽게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좋습니다. 슬라이드 흐름대로 따라가면 큰 그림이 아주 잘 보일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파트인 1장과 2장 슬라이드부터 아주 강력한 마일스톤이 등장합니다. 10만 대 돌파 소식이죠. 맞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바텍이 국가와의 엑스레이 장비 누적 생산 10만 대를 돌파했다는 건데요. 그 단순히 물건을 10만 개 팔았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스마트폰 10만 대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텐데요. 이게 사실은 의료기기 산업, 특히 치과용 B2B 장비 시장에서 10만 대라는 건 단순한 누적 판매 실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전 세계 10만 곳의 병회원 한가운데 바텍의 진단 생태계가 떡하니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아, 병원 안에 이미 인프라가 깔렸다. 네. 즉,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밀어넣거나 새로운 AI 솔루션을 통합하거나 호환되는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팔 수 있는 독점적이고 거대한 활성 설치 기반이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활성 설치 기반, 그러니까 거대한 파이프라인 10만 개가 전 세계 치과에 꽂혀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엄청난 인프라네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의 거시경제 분석 파트를 보면요. 이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할 매크로 환경이 최근 극적으로 반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장비 업체들이 꽤나 고전했죠. 맞아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초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 때문에 치과 개원가들이 엄청난 자금 조달 압박을 받았거든요. 치과용 3D 영상 장비가 보통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높으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자본 지출, 즉 캐펙스 투자를 최대한 미루는 거죠. 기존 장비를 고쳐 쓰는 쪽을 택했던 거군요. 꼭 참고 버텼다는 건데, 하지만 금리가 영원히 높을 수는 없죠. 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꼭꼭 눌러놨던 장비 교체 수요가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할부나 리스 금융의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2년 가까이 억눌려 겠던 이른바 이연 수요가 2026년을 기점으로 일시에 폭발하고 있는 거죠. 터져나오는 거군요. 여기에 더해 각국의 정책적 훈풍도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과 캐나다 정책이요. 네. 물론 이런 정책들의 정치적 배경이나 찬반 논란은 우리가 논할 영역이 아니지만 순수하게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미국의 예방 중심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인 마하 기조나 그리고 캐나다에서 90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된 CDCP, 치과 혜택 확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북미 전체의 치과 방문 환자 수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환자가 몰려오고 장비 가동률이 치솟으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노후화된 기계를 쥐고 버틸 명분이 없어지겠네요. 교체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3장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를 바꿔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바텍이어야 하는가? 이거죠. 바텍의 하드웨어 기술적 해자를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이 걸어온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사가 꽤나 인상적이에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파노라마, 교정용 세 팔로 3D CT를 하나에 합친 3-in-1 시스템을 내놨었죠. 네, 피카소 트리오라는 모델이었는데 그게 당시 개원가에는 엄청난 공간적, 비용적 혁신이었습니다. 세 대의 기계가 한 대로 합쳐졌으니까요. 예전에는 세 가지 기기를 각각 둬야 했으니 공간도 좁아지고 유지비도 3배로 들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버린 거죠. 그런데 감사선 장비에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무서운 딜레마가 하나 있잖아요. 해상도와 피폭량의 반비례 관대 말입니다. 그렇죠.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려면 방사선을 강하게 쏴야 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피폭량을 줄이면 사진에 노이즈가 껴서 흐릿해지니까요. 바텍은 이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보고서에 보니까 아주 신기한 기술이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해점이다. 바텍은 압축 센싱 기술, 즉 CST라는 알고리즘을 상용화했습니다. 압축 센싱 기술이요. 개념을 좀 쉽게 풀어주시죠. 환자에게 방사선을 아주 적은 양만 쏘아서 제한된 데이터 조각들만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 부족한 빈칸을 AI 연산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보다 10배 이상 많은 반복 수학 계산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뼈대만 스케치해놓고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그림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색칠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이즈를 지우고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원해내는 거죠. 이렇게 탄생한 그린 시리즈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절반 이하로 확 줄이면서도 오히려 초고해상도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적은 정보만으로도 완벽한 전체 그림을 추론해내는 수학적 마법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고서에서 2026년 바텍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그린엑스 21의 스펙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엔도 모드의 해상도가 무려 0.05mm, 즉 50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50 마이크론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0.05mm면 머리카락 굵피보다도 얇은 수준인데 임상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CT로는 뭉개져 보여서 의사의 감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안 보이니까 감으로 쑤셔야 했던 거군요. 네. 하지만 50 마이크론의 엔도모드를 사용하면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미세한 크랙이나 얽혀있는 신경관 구조가 모니터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겪게 되는 치료 실패나 환자의 재발 고통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엄청난 무기를 얻는 셈이네요. 확실히 환자 입장에서도 기왕 신경치료 받을 거면 그런 초정밀 기계가 있는 병원을 찾고 싶겠죠. 그리고 이 모델의 원샷 세팔로 기능도 재밌습니다. 보통 교정치과 가면 징 하면서 몇 초 동안 기계가 머리를 훑고 지나가잖아요. 네,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 하죠. 맞아요. 그 사이에 침을 꿀꺽 삼키거나 눈을 깜빡이면 사진이 흔들려서 간호사분이 다시 찍을게요 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모션 아티팩트라고 부릅니다. 모션 아티팩트요? 네, 바텍은 이걸 0.9초 미만의 찰나에 그냥 찰칵하고 한 번에 찍어버립니다. 환자가 움직일 틈조차 주지 않고 고화질 이미지를 얻어내는 거죠. 재촬영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추가 피폭도 막고 병원의 회전율도 획기적으로 높여주겠네요. 훌륭한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 경쟁만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플랫폼 제국을 건설할 수 없죠.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의 4장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이 거대한 퍼즐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텍이 단순한 금속 상자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클레버1이라는 통합 진단 플랫폼이 나오는데 이건 기존 치과 시스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건가요? 치과 의사들의 진료 환경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3D CT 영상, 구강 스캐너로 뜬 3D 치아 모델, 그리고 환자의 얼굴 사진까지. 데이터가 엄청 다양하네요. 네, 기존에는 이 데이터들이 각기 다른 회사의 여러 프로그램에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번갈아 봐야 했죠. 복잡하겠네요. 클레버원은 이 모든 이종 데이터를 단 하나의 뷰어 플랫폼에 완벽히 병합해줍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준다. 이건 확실히 편하겠네요. 그런데 단순히 뷰어를 합친 것만으로 플랫폼이라고 부르기엔 좀 약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강력한 무기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바로 글로벌 치과 AI 선도주자인 펄의 AI 진단 보조 엔진을 이 클레버원에 내장시킨 거죠. 펄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환자의 엑스레이나 3D 이미지가 클레버원 뷰어에 로딩되는 순간 펄의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즉각 연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놓치기 쉬운 초기 미세 충치나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부위를 화면상에 밝게 하이라이트해서 띄워주죠. 아, 콕 집어주는 거군요. 의사의 피로도로 인한 오진을 막아주고 진단의 일관성을 극대화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의사의 편의성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텍이 치과의 매출 구조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매출 구조 말씀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충치입니다. 라고 말로 설득하는 것과 모니터에 AI가 빨간색으로 위험 부위를 색칠해주고 임플란트 모이식립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띄워주는 것. 환자가 느끼는 신뢰도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그것을 환자 동의율의 비약적 상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자 동의율이요? 시각적이고 객관적인 AI 데이터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직관적으로 납득하게 되니 고가의 비급여 진료나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가 훨씬 빠르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치과 입장에서는 바텍 시스템을 도입했다니 환자의 치료 동의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병원의 매출이 상승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쯤 되면 다른 경쟁사 장비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연성해자가 완성된 거네요. 원장님들 입장에서 이 익숙해진 워크플로우와 매출 상승의 달콤함을 버리고 전혀 호환되지 않는 다른 회사의 낯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하기 힘든 전원 비용을 요구하니까요. 자,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이제 거대한 격전지인 북미 시장으로 가보죠. 5장과 6장 슬라이드, 북미 시장 폭격과 마케팅 전략 파트를 보면요. 네. 저는 바텍의 기획팀에 천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 0% 바이백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파격적인 마케팅이죠. 자동차로 치면 5년 탄 소나타를 그랜저로 바꿀 때 5년 전 소나타 새 차 샀던 가격을 100% 그대로 인정해서 그랜저 값에서 빼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인가요? 단기적인 기기 마진만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철저히 계산된 락인 전략입니다. 락인 전략이요? 초기 개원 자본이 부족한 젊은 의사들이나 소형 치과들은 일단 가격 부담이 없는 바텍의 2D 장비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몇 년 뒤 병원이 성장해서 고수익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하이엔드 3D CT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죠. 그때가 진짜 돈을 쓰는 시점이군요. 네, 그때 다른 브랜드를 기웃거릴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 기계값을 100% 보장해주는데 말입니다. 아, 무조건 바텍 걸 사게 되네요. 결국 평생 바텍의 생태계 안에서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며 늙어가는 충성 고객을 양성하는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에 있어서 이들의 든든한 우군이 하나 더 있죠. 헨리셰인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미국 1위 유통망인 헨리쉐인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히 유통망 하나 뚫은 게 왜 판도를 바꿀 만한 이슈인가요? 이 파트너십의 진정한 파급력을 이해하려면 미국 치과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금 동네 개인 치과 중심에서 수십에서 수백 개의 병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형 치과 네트워크, 이른바 DSO 체제로 빠르게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DSO들은 장비를 한두 대씩 사지 않습니다. 수십 대를 대량으로 입찰하고 일괄 구매하죠.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기업 입장이면 장비가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도 중요할 테고 무엇보다 각 지점의 환자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수적이겠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헨리시엔의 압도적인 북미 영업망, 바텍 특유의 잔고장 없는 튼튼한 하드웨어 퀄리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클레버원 기반의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가 삼각판대를 이루면서 이 거대한 B2B 대량 입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시장을 장악한다고요? 덴치플라이, 시로나나 엔비스타 같은 다국적 거대 공용기업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들도 자본력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텐데요. 물론 훌륭한 경쟁사들이지만 그 공용들에게는 태생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죠? 그들은 주로 무수한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왔거든요. 즉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브랜드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둔 형태입니다. 아, 겉모습만 한 회사고 속은 다 따로 노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시스템 호환성이 삐걱거리고 업데이트 속도도 둔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텍은 다른가요?
반면 바테크는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부터 센서 그리고 최종 3D 뷰어까지 모든 걸 자체 기술로 수직 계열화한 퓨어 플레이어입니다. 시장의 니즈 변화에 훨씬 빠르고 기민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춘 거죠.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한 몸처럼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생태계가 실제 재무적인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보고서 7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확장 및 실적 바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제 숫자를 볼 차례네요. 바텍이 진단 장비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보철물 생태계까지 진입했다고요. 관계사인 바텍엠시스를 통한 지르코니아 비즈니스를 언급하던데요. 치과 산업을 넓게 보면 진단은 결국 첫 단추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결손된 치아를 채워 넣는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죠. 그렇죠. 씹어야 하니까요. 바테크는 진단 장비로 얻어낸 환자의 정밀한 3D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보철물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밀링 시스템과 그 핵심 재료가 되는 고강도 지르코니아 블록까지 자체 생태계 안에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재료까지 판다는 거네요. 즉, 진단부터 치료물 제작까지 하나의 통로로 이어지는 원스톱 토탈 덴탈 솔루션을 완성해 나가는 중이고요. 이 부문의 반복적인 소모품 매출 기여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점프할 전망입니다. 반복적인 소모품 매출이요. 10만 대의 기기가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매일 소비되는 지르코니아 재료까지 팔린다. 숫자가 안 좋을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입니다. 2024년 고금리 여파를 딛고 2025년에는 매출 4,432억 원, 영업이익 734억 원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대망의 2026년에는 매출 5,110억 원, 영업이익 84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와, 엄청난 점프네요. 앞서 말씀드린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 그린엑스 21이 수익성이 높은 유럽 시장에 정식 런칭하고 북미에서는 DSO향 대량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장부에 찍히는 원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가장 호기심이 생겼던 부분은 바로 다음 파트입니다. 밸류에이션 파트 말씀이시죠? 네, 밸류에이션의 역설입니다. ROE가 두 자릿수인 12.7%를 기록하고 매년 배당도 꾸준히 주는 우량 현금 창출 기업인데 어떻게 주가 순자선 비율 즉 PBR이 0.6배 수준에 머물러 있죠?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죠. 극단적으로 말해 내일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나눠 가져도 지금 주가로 주식 사는 것보다 남는 장사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시장이 회사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치명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지닌 고질적인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이요? 시장은 여전히 바텍을 기계 한번 팔고 나면 끝인 전통적 제조업체의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덴트플라이나 엠비스타가 시장에서 EV 에비타 약 10배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들이 소프트웨어와 소모품을 결합한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이거든요. 아, 바텍도 이미 플랫폼이 되었는데 시장은 아직 그걸 모른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바텍은 현재 EV 에비타 2.4배, 심지어 2026년 선행 PER은 4.9배라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동종업계 평균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그렇다면 시장, 증권사들이 바텍의 목표 주가를 35,000원에서 45,000원, 즉 현재 주가 대비 80%에서 많게는 1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는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네, 결국 방금 우리가 그토록 길게 이야기한 클레버원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지르코니아 소모품을 통한 반복 매출이 2026년에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시장은 바텍을 단순 제조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미레이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실적이 그 전환을 증명하는 순간 억눌려 있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정상화되면서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미 완성된 퍼즐 같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바운데리스 전략을 보면 바텍의 시선은 이미 치과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치과 장비 회사가 치과를 벗어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시장, 템을 노린다는 뜻입니까? 바텍은 ESG 경영을 그저 연말 보고서에 넣기 위한 사회공헌 정도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 창출의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라 어떤 타겟이죠?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해 치과 의자에 눕지 못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죠. 바텍은 이들을 위해 침대나 휠체어 옆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촬영할 수 있는 포터블 3D 진단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와, 육중한 엑스레이 기계가 환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고정식 CT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역을 바텍 특유의 저설량 포터블 기술이 파고드는 겁니다. 대형 요양병원, 실버타운, 방문진료 같은 거대한 실버 헬스케어 신장이 열리는 거죠. 치과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인류의 노화와 동행하는 더 넓은 의료 생태계로 비즈니스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셈이군요. 정말 끝이 없네요. 네, 한계가 없는 바운드리스 전략인 셈입니다. 자, 오늘 자료의 흐름을 슬라이드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석한 내용을 빠르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글로벌 금리 인하로 장비 교체에 막힌 혈이 뚫렸습니다. 둘째, 바텍은 타협 없는 0.05mm 초고해상도 하류웨어 위에 펄의 AI 진단 보조를 얹어 치과의 매출을 올려주는 완벽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셋째, 한 번 쓰면 나갈 수 없는 0% 바이백과 미국 DSO 대량 입찰 싹쓸이를 통해 북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생태계 확장이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며 현재의 말도 안 되는 극단적 저평가 PBR 0.6배를 해소할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딥다이브의 결론입니다. 훌륭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턴어라운드가 10만 대라는 전 세계적인 활성 설치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향후 이 기업의 성장 기울기를 더 명확히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짙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머지않은 미래, 거대한 의료 AI 혁명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씬의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멋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코드를 짜내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일까요? 글쎄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텍처럼 전 세계 병원 최전방 현장에 10만 대가 넘는 실물 기기를 단단히 깔아놓고 환자들의 생생한 실제 3D 원본 데이터를 매일매일 독점적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일까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현장을 지배하는 자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사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과연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도 오늘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한 번쯤 흥미롭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네요.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촘촘한 분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한 뼘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100% 채워드릴 알찬